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암남 대량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름 아닌 이번에 일본이 암남 미사일을 대량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는 판매되지 않았던 암남 D형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항상 미국의 최1급 우방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2성급 우방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판매를 했다는 건 우리나라에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암남을 대규모로 구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남을 대량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번에 저는 한화의 40mm 대공포와 함께 LIG의 CIWS2의 육상형도 같이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왜 40mm 대공포를 개발하면서도 CIWS2의 육상형까지 같이 개발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비즈한국에서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CIWS2에 대해서 UAE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UAE는 CIWS2를 통해서 자폭 드론 순항미사일 그리고 적의 방사포까지 하나의 무기로 해결하길 바라고 있고 현실적으로 전혀 상이한 종류의 이런 목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는 건 우리 CIWS2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적의 야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시램은 있지만 문제는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시램들은 적이 소형의 드론을 대량으로 보낼 때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CIWS2는 철갑탄과 전방확산탄이라는 두 종류의 탄을 사용해서 이런 다양한 목표를 한꺼번에 대응이 가능하고 그래서 UAE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CIWS2는 아직 함선용도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론은 육상형의 개발에 UAE가 투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형 CIWS2는 이미 개발 자금과 수출국이 확보된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에서 두 가지 대공포를 전부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시는 KIDA에서 SM3 미사일에 대한 조건부 타당 결과를 냈습니다. 전에 KIDA에서는 한번 SM3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SM3 도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를 냈고 그래서 그때는 SM3 도입이 좌절되기도 했는데요. 그 후로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결정을 해서 SM3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다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는 KIDA에서 조건부 타당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SM3 도입은 가장 어려운 국면을 통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정말로 SM3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KIDA에서는 어떤 조건부로 타당 결과를 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도입 시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2030년 이전에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30년 이후에 SM3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30년 이후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간에 어찌 되었든 한번 고배를 마셨던 KIDA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SM3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건 확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8,039억을 들여서 대략 30여 발의 SM3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발당 대략 267억인데 과연 우리 국방부의 희망대로 이 가격에 도입할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 최종적으로는 못해도 발당 400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결론은 이 가격은 과거 국방부가 미국 업체에 몇 년 전에 문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몇 년 사이에 미국의 무기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저 가격에는 구매 못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SM3 도입이 확정이네요. 그럼 다시 암남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전투기들에 탑재된 암남 미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대충 이러합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도입한 F-35에는 AIM-120 밤남시 H형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F-15K에서는 주로 암남 C7형을 운용합니다. 그리고 KF-16에서는 주로 암남 B형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적의 재밍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적의 재밍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은 현재는 F-35에 탑재된 C8형뿐입니다. 그럼 B형이나 C7형은 적의 재밍에 취약하냐라고 했을 때 네,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C5형 이전 모델은 확실하게 적에게 재밍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2019년에 있었던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 때입니다. 실제로 이 전투 당시 파키스탄 공군은 자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F-16을 동원했고 이 F-16에서 대량의 암남을 발사했지만
그 결과 파키스탄 공군이 격추한 인도 공군의 기체는 미그 21의 개량형인 바이슨 한 대와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의 주장으로는 수호이 31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도 공군의 전투기는 전혀 격추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바로 인도가 동원한 전자전 포드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인도 공군은 수호이 30의 러시아제 또는 이스라엘제로 여겨지는 전자전 포드를 동원했고 이걸로 파키스탄 공군이 발사한 대량의 암람을 대부분 교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도 공군의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인도에서 공개한 여러 장의 추락한 암람 미사일 파편 사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암람을 못해도 수십 발을 발사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파키스탄은 수십 발의 암람을 발사했지만 확실하게 격추시킨 건 미그 21 개량형 한 대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암람은 교란된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파키스탄 공군의 F-16에서 발사한 암람이 15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15형까지는 적에게 쉽게 제밍이 된다는 건 너무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C8형은 적의 교란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공군이 보유한 암람 중에서 유일하게 C8형만이 바로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 이후에 나온 모델입니다. 당연히 그렇기에 미국도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을 분석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C8형은 적의 제밍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미국은 현재 주력 미사일로 C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주로 D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암람이 교란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D형은 미군과 그리고 주로 영연방이나 나토 회원국 같은 1급 동맹에만 판매가 되었고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2성급 동맹에게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일본의 암람 D형을 판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량도 어마어마한데요. 일본은 이번에 암람 미사일 1200발, 36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5조 3천억 원어치의 암람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이 구매한 암람은 어떤 종류이냐? 일본이 이번에 구매하는 암람은 C8형과 D3형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D3형이 중요한데요. C8형은 수출형 모델로 우리나라보다도 더 하위 단계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모로코 같은 나라들. 모로코도 최근에 암람을 구매했는데 C8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낮은 단계의 동맹국에도 판매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C8형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동맹국에서 구매 가능하고 미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순수하게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출형 모델입니다. 그에 반해서 D3형은 현재 미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바로 C8형과 함께 D3형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암람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미국은 갑자기 일본에게 안 팔던 D형을 파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C8형 이전 모델, 그러니까 C7형까지는 중국군을 상대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암람 미사일을 전부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자신들이 보유한 F-15에서 일본이 개발한 AAM-4라는 국산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암람을 이리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일본은 중국군이 교란할 가능성이 높은 C7형 이하의 모델들을 전부 버리고 중국군의 교란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신형 모델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군은 갑자기 왜 D형을 판매하는 것일까요? 미국이 지금까지 D형을 판매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미군도 오래전부터 D형을 수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 영연방 국가나 나토 회원국 위주였고요. 미국이 처음으로 D형을 판매하기 시작한 게 아마 2016년경에 호주의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판매하면서 판매한 게 최초일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캐나다와 영국 등이 D형을 구매하면서 꾸준히 D형의 판매 국가가 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주로 1급 동맹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2급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C형만이 구매가 가능했고 아예 최근에는 미군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C8형이라는 수출형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이런 미국의 1급 동맹이 아닌 일본 같은 2급 동맹에는 처음으로 풀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미국이 왜 이걸 판매하기 시작했느냐? 최근에는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바탕으로 하는 AIM-174B라는 미사일도 시험하기 시작했지만 이 미사일은 미 공군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AIM-260 미사일의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미사일의 신뢰성의 하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많은 나라들이 지금 암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미티어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심지어는 인도 같은 일부 나라들은 암람이 아닌 다른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라팔 등 아예 새로운 전투기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D형의 판매를 확대할 수밖에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동맹인 일본에게도 풀린 것이고, 이것에 발맞추어서 일본은 1000발이 넘는 암남을 대량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암남 미사일도 1000발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암남 미사일을 처음 구매한 건 1995년경으로 A형 88발을 도입한 게 최초이고, 그리고 1997년에는 737발의 B형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C7형을 구매했고, 2019년에 C8형을 구매했습니다. 1990년대에 암남을 대량 구매한 건 KF-16 때문이고요. 2008년에는 F-15K 때문에, 그리고 2019년에 구매한 건 F-35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KF-16을 유형으로 개량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공군은 아직까지 개량된 KF-16류에 대한 무장은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KF-16류는 이번 개량을 통해서 단거리 미사일은 사이드와인더 X형을 운용할 능력을 획득했지만, 정작 사이드와인더 X는 개량 시험에 사용될 몇 발만 구매를 했고, 헬멧 시험기 HMD도 단 2개만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투기를 개량만 하고 정작 필요한 무장은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KF-16을 처음 도입할 때 KF-16을 위해서 구매했던 사이드와인더와 암남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KF-16에는 암남 B형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이 미사일은 1997년에 구매를 했고, 그래서 2027년이 되면 도입한 지 30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KF-16류를 위해서는 대량의 암남과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HMD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KF-21의 미티어를 통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티어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KF-21용의 암남도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일본과 마찬가지로 1000발 이상의 암남 미사일의 신규 수요가 존재합니다. 솔직히 1000발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KF-16과 KF-21에 필요한 수량이고, F-15K에서 운용하는 C7형도 적의 재밍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C7형은 아직 수명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교체한다면 그 수요는 대략 1500발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공군이 기다려왔던 암남 D형의 구매도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도 일본처럼 암남 미사일 대량 구매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비용이겠죠. 결론은 일본도 암남 1200발을 구매하는데 5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게 되었고,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1000발 이상의 암남, 여기에 사이드와인더와 HMD까지 구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5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드디어 우리에게도 현재 미 공군이 주력으로 운영하는 암남 D3형을 구매할 기회가 드디어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도 암남을 이번 기회에 대량 구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가 암남을 대량 구매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